안녕하세요. 타입스크립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박용준입니다. 타입스크립트 강의에 대한 준비사항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스크립트 시작하기. 현재 강의의 부제목은 타입스크립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선수 과목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어느 정도 조금은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그래도 앞부분, 전체 과정에서 앞부분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울 만한 내용하고, 즉 자바스크립트하고 타입스크립트를 함께 사용하는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자바스크립트를 기초를 정리하면서 타입스크립트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영역까지 넘어가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자바스크립트하고 타입스크립트를 함께 사용하면서 타입스크립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의는 특정한 자바스크립트의 버전을 강요하지 않고요. 타입스크립트만을 다룹니다. 하지만 타입스크립트도 버전이 있어요. 1.0, 2.0, 3.0, 4.0인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우리가 일반적인 현재 제 강의 시점에서 타입스크립트 버전은 4.0 버전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타입스크립트도 큰 버전을 따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0에서 만약에 새롭게 나온 어떤 기능들은 아직도 저도 제대로 적용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제가 4.0, 타입스크립트 4.0의 어떤 특징들을 강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간 시점에서는 타입스크립트는 그냥 타입스크립트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큰 버전을 가리지 않고 그냥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대신에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뭔가를 개발하자,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체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의 버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의 공통 부분을 강조해서 강의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타입스크립트 자체는 순수한 100% 자바스크립트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의 영역은 그대로 강의가 진행되고 플러스 알파를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강의는 타입스크립트의 기본 문법을 다루는 강좌이지 활용을 다루는 강좌는 아닙니다. 뒷부분에서 우리가 미니 프로젝트로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봅니다. 다만 실제로 타입스크립트를 좀 더 자연스럽게 쓰는 분야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추후 타입스크립트를 기본 베이스로 깔아 놓은 상태에서 앵귤러라든가 리액트라든가 뷰라든가 또는 노드를 타입스크립트로 개발한다든가 등등등 자바스크립트의 영역을 타입스크립트로 사용하는 영역, 그런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밑바탕을 타입스크립트로 놓고 사용을 하는데요. 어쨌든 현재 강의에서는 미니 프로젝트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타입스크립트의 전반적인 사용법, 타입스크립트의 문법에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우리가 계속 알아갈 내용이지만 타입스크립트는 그 자체가 100% 자바스크립트예요. 타입스크립트의 결과물이 그대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코드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아주 잘하면 타입스크립트가 굳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거추장스럽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타입을 자바스크립트에선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키워드들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짧은 코드는 간단한 어떠한 예제는, 간단한 어떠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자바스크립트가 훨씬 더 좋아요. 짧고. 그렇지만 우리가 타입스크립트를 배우는 목적은 딱 한 줄, 큰 규모의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제가 몇 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스크립트를 한 줄로 만약에 정의한다면 제가 타입스크립트 공식 사이트에서 한번 이 문구를 원본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의 슈퍼셋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바스크립트를 포함한 슈퍼셋이에요. 확대 집합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타입스크립트가 컴파일 되었을 때는 그 자체가 플레인 자바스크립트, 100%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다. 우리는 타입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지만 타입스크립트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물론 코드는 타입스크립트로 작성하지만 그게 내부적으로 사용될 때는 100%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돼서 사용이 되더라. 그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아,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확장자를 JS 파일을 TS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 타입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구나. 순수한 TS 파일 가지고 사용하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타입스크립트의 초반 강의의 목적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몇 번에 걸쳐서 드리겠지만 미리 한번 이번 시간에 이 단어는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타입스크립트의 세 가지 큰 특징은요. 그 첫 번째가 정적 형식 제공, 스태틱 타입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강력한 형식이라고도 하고 어떠한 형식 추론에 의해서 문자열을 넣어놓으면 문자열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정수형 데이터를 넣어놓으면 정수형 변수가 만들어진다. 숫자 변수가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어떠한 타입스크립트 단어 그대로 타입을 만들어가면서 개발하는 게 타입스크립트의 첫 번째 큰 특징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타입이에요. any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타입을 다 변수에다가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입스크립트는 그러한 방법을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바라든가 C샵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C 언어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타입을 지정하면서 개발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다가 형식을 지정해서 개발해라 이렇게 약간의 강제성을 둡니다. 그렇지만 그 강제성에 의해서 나중에 큰 규모의 굉장히 긴 규모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할 때 도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묶어서 관리, 두 번째 묶어서 관리라는 거예요. 즉 타입스크립트에서 물론 에크마스크립트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미 클래스 구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클래스 구조가 없었던 자바스크립트 시절서부터 우리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면서 클래스, 네임스페이스, 열거형, 공용 구조체 형식 등을, 즉 공용 구조체 형식은 유니온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존의 자바스크립트에서 없었던 어떤 키워드들, 어떤 개념들을 사용해서 구조화해서 묶어서 관리해서 묶어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제공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타입스크립트에서 만들어져 있는 기능들은 서서히 에크마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의 표준에 도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굉장히 늦게. 어쨌든 타입스크립트의 두 번째 큰 특징은 묶어서 관리한다.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줄 수 있다. 이런 거에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입스크립트의 세 번째 큰 특징은 훌륭한 도구들, 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도구의 힘을 빌려가면서 개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흔히 하는 얘기로 저는 인텔리센스가 없으면 개발을 못합니다 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저는 그래요. 도구의 힘을 빌려가면서 도구에서 가이드를 받아가면서 개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노트패드로 개발하라고 하면 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는 노트패드로는 개발 못해요. 왜냐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그 가이드를 받아오면서 개발을 했었던 그 경험이 너무 좋기에 그러한 인텔리센스, 코드에 대한 어떤 헬프 기능을 받아가면서 개발하는 게 저의 몸에 익숙해져 있지, 그렇지 않고 순수 한 땀 한 땀 코드 한자 한자 모든 것을 제가 타이핑해야 되는 노트패드 같은 기본 에디터로는 개발을 못한다라는 거.
어쨌든 타입스크립트는 훌륭한 도구들과 그 도구들에서 제공해주는 굉장히 멋진 가이드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개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타입스크립트의 세 가지 큰 특징입니다. 강력한 형식, 클래스와 같은 구조를 제공해줘서 묶어서 관리, 그리고 도구들, 이런 것을 사용해서 개발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저는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할 뿐입니다.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미래 버전의 자바스크립트를 지금 당장 사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타입스크립트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서 클래스 키워드를 사용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 되었을 때는 순수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기능을 사용해서 그 기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클래스라든가 구조체, 열거형, 공용체 등을 우리가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이러한 미래 버전의 어떤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사용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굉장히 구조화시켜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면 미래 버전의 자바스크립트, 현재 버전의 자바스크립트를 포함한 미래 버전의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형식, 두 번째, 강력한 형식, 형식 안정성, 타입 세이프티를 제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코드, 몇만 라인짜리 코드, 몇십만짜리 라인짜리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어떠한 키워드, 어떠한 코드들을 변경했을 때 그거 관련돼서 파생되는 오류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만 강력한 형식이 자바스크립트에 도입되면서 제약을 걸어가면서 개발하다 보니까 여기는 숫자값만 들어와야 되는데 중간에 잘못해서 문자열 값을 넣었다.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는 그게 가능하지만 타입스크립트는 그러한 제약을 하나하나 제약이 쌓여가면서 나중에 견고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도 기존에 어디에서 어떤 버그가 있었는지 몰랐지만 타입스크립트로 변환해서 보다 보니까 여기서 이 버그가 지난 몇 년간 있었구나를 모르고 넘어간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타입스크립트로 변환시켜 보니까 하나씩 다 형식을 다 체크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코드가 오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빨간 줄로 밑줄로 잡아가면서 아주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이 써왔었던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안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로 탈바꿈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는 여러분들이 앵귤러를 사용한다면 타입스크립트는 기본입니다. 리액트, 뷰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는 리액트라든가 뷰도 물론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코드를 작성해도 되고요. 그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타입스크립트의 매력에 빠지신 분들은 앵귤러, 리액트, 뷰에 밑바탕 언어를 순수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서 타입스크립트를 기본으로 도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좌가 다룰 내용들은요. 자바스크립트 기초를 타입스크립트로 일단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시작은 웹브라우저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웹브라우저 또는 서버 측 언어, 노드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병행하면서 강좌에서 실행합니다. 어떨 때는 웹브라우저로 실행하고 어떨 때는 노드로 실행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강좌는 기본적으로 노드 패키지 매니저, 노드 패키지 관리자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은 하지만 강의에서 모두 설치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형태로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좌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드 패키지 매니저, npm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깊숙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면 그때 더 npm만 더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강좌에 대해서는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라고 해서 tsc라는 이름의 컴파일러를 npm으로 설치하고요. 뭐뭐뭐.ts 파일을 에크마스크립트 뭐뭐뭐 버전으로 변경해서 어디에다가
JS 파일로 저장해라. 즉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니까 지금은 단어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설정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도 배울 거고요. tsconfig.json 파일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미니 프로젝트 때 웹팩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한 회차에서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웹팩 번들러는 타입스크립트 강좌에서 빼기도 뭐하고 넣기도 뭐 하다 보니까 그래도 미니 프로젝트에서 웹팩이라는 거 타입스크립트 외부적인 어떤 기술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사용해 볼 내용입니다. webpack.config.js 파일을 한번 강좌에서 미니 프로젝트 때 딱 한번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 강의의 목적은 자바스크립트 대신에 웹 프로그래밍 또는 노드 프로그래밍을 자바스크립트 대신에 타입스크립트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앵귤러, 뷰, 리액트 등에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다. 앵귤러, 뷰, 리액트 등에서 여러분들이 타입스크립트 사용한다. 그러면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기본 밑바탕 기술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한다. 그때 이 강좌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강좌에서 사용되는 모든 소스들은 제 GitHub 계정인 github.com의 비주얼 아카데미에 /타입스크립트 경로 또는 미니 프로젝트는 서브스크라이버 카운터 앱 이 두 개 경로를 통해서 현재 강의에서 사용되는 모든 소스 코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관련된 어떤 질문사항이 있으면 제 개인 블로그인 단넷코리아 사이트에 오셔서 Q&A 게시판에다가 남겨주시면 기준은 강의 관련된 Q&A를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A에서 Z까지의 기능, 물론 모든 기능을 다 제가 현재 강의 시점에서 다뤄드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기초 입문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타입스크립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